자, 그 다음에 적용 대상 행위로 넘어갑니다. 행위. 여러분들 어디를 했냐면, 대지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건물 했고, 그죠? 설비했고, 일부의 공작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받는 행위가 세 가지죠.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세 가지인데, 건축부터 할게요. 이 건축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국토계획법이나 다른 거 하면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건축이란 것은 5가지 개념을 포함하거든요. 첫 번째가 신축, 두 번째는 정축, 세 번째는 개축, 네 번째는 재축, 그 다음에 이전. 신, 정, 개, 재, 이전이랍니다. 이걸 다 합쳐가지고 뭐라 그런다? 건축이 되랍니다. 그래서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이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책 읽다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올 거예요. 85 이내의 정개, 재축. 그런 말 보신 적 있죠? 정개, 재축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럼 뭐는 안 된다? 신축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축은 안 된단 말이에요. 50제곱미터의 개, 재축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뭐는 안 된다? 신축과 정축은 안 된다라고 약속입니다. 약속. 문장의 약속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자, 신축 들어갑니다. 신축이 뭐예요? 아무도 없죠? 없는 데서 하나가 새로 지어지면 신축이에요. 끝. 정축은 원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더 커지면 돼요. 바닥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가 증가하면 정축이에요. 개축 원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이걸 뭐하고?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지어져야 돼요. 작거나 같게. 그러면 개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작거나 같게 지어야 됩니다. 재축은요, 원래 건물이 있는데 자연재해로 이게 멸실되는 거예요. 멸실되고 나서 역시 동일한 개념,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지어져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동, 층,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건축법 시행령 범위 안에서 약간 증가하는 까지는 허용을 해주는데 일반적으로는 종전규모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개축, 재축에서요, 시험에서 집중 출제되는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개축은 뭐 하는 거? 철거. 철거란 말을 갖다가 해체로 바꿨어요. 해체. 그래서 뭐 책에 표현하면 해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멸실은 재축이죠. 그래서 철거는 소유자의 자유의지가 개입돼서 없애는 게 철거고, 멸실은 자연재해, 소유자 의지하고 상관없죠. 산불이 났다, 지진이 났다, 산사태, 그 다음에 눈사태, 홍수가 났다. 그래가 없어지면 멸실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지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철거하거나 멸실되고 나서 종전규모보다 더 크게 짓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자, 여러분, 철거하거나 멸실되고 나서 종전규모보다 커집니다. 이거 뭡니까? 신축입니까? 정축입니까? 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축으로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외우면 안 되고요. 자, 봐봐요. 여기에,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30평짜리 주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만큼을, 10평 정도가 철거되거나 멸실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걸 더 크게 지었어, 이게. 이렇게 지었어. 50평으로 지었어. 보기에도 뭡니까? 야가 일부가 철거 멸시됐어요. 그럼 더 크게 지었어요. 그럼 뭐, 보기에도 뭐로 보여? 그렇지. 정축을 보이죠. 정축이에요, 정축. 그래서 더 커지면 무조건 정축이 아니고 일부가 철거되거나 멸시되고 나서 더 커졌죠. 그럼 뭐 된다? 그 정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일부가 아니고 전체가 싹쓸이 쌍피 다 밀어버렸어요. 전부를 철거했어요. 그러나서 더 크게 지었어요. 뭐, 보기에도 뭐예요? 그렇죠. 신축이죠. 그죠? 그래서 문장을 봐야 돼요, 문장. 무조건 커졌을 때 정축, 신축이라면 안 되고, 전부가 철거 멸시되고 나서 더 크게 지었죠. 그럼 뭐 된다? 신축. 그죠? 그래서 문장을 보셔야 돼요. 일부면 뭐가 되고, 정축. 전부면, 근데 일부는요, 반드시 문장에 일부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전부는 표현을 안 합니다. 철거되거나 멸시되고 나서 더 커졌다 이러면 그때는 뭐가 된다? 신축입니다. 신축. 일부는 일부 철거 멸실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데 전부란 표현을 안 한다니까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전 들어갑니다. 이전은 옮기는 거죠. 그죠? 주요 구조부가 있잖아요. 그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그렇죠.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동일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면 돼요. 그러면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지 대지 안에서 주요 구조부인 내력벽이나 기둥보 지붕틀을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가면 안 됩니다. 동일 대지 안에서 옮기죠.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이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이 이거 이해되기 쉽지 않죠. 그죠? 왜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 생각하면 이거는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왜냐면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로 갔다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옮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목조, 내지는 이동식 건물이 고 조립식 건물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를 예상하고 만드는 우리가 조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해체하면 돼, 안 돼? 다른 대지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주된 건물이 있는데 부속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고 부속 건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속 건물만 있어요. 부속 건물만. 만약에 부속 건물만 있으면 부속 건물은 용도가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 안 정해져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주된 건물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럼 주된 건물이 건축이 되면 부속 건물은 따라가겠죠. 용도를. 그러니까 주된 건물을 건축하는 얘기는 뭐가 된다? 이건 신축이에요. 근데 주된 건물이 있어. 부속 건물을 짓는 거지. 그러면 부속 건물은 짓기 전에도 용도가 정해져 버려요. 주된 건물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대지 안에서 연면적의 합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된다? 정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하네. 자, 적용돼서 행위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 건축법은 건물의 건축과 대손 용도 변경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건축부터 볼게요. 건축이란 신정, 개재, 이전을 말한다. 신축. 건물이 없는 대지에 기존 건물이 해체되거나 멸시된 대지를 포함한다. 전부죠. 전부 해체되거나 전부 멸시된 대지를 포함해서 새로 건물을 지으면 뭐가 된다? 신축입니다. 부속 건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물을 지었죠. 그죠? 뭐가 된다? 신축입니다. 건물 전부를 해체하고 해체 내지는 멸실되고 나서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지었죠. 뭐가 된다? 신축이다 이 말입니다. 정축.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를 증가하는 건데 담장 등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축적하는 것도 뭐가 된다? 정축입니다. 동일 대지 안에서 별동으로 붙여서 건물을 따로 하나 더 지어서 뭐가 된다? 정축이죠. 핵심 정리 보시면 단순한 건물의 높이 증가도 뭐가 된다? 정축이죠. 건물의 일부가 철거 내지는 해체 내지는 멸실이 됐어요. 더 크게 지었거든요. 뭐가 됩니까? 정축이죠. 정축. 그 다음에 개축 볼까요? 개축은 기존 건물의 전부 일부를 뭐 해버리고 철거,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이게 키워드입니다. 종전과 같은 규모여야 돼요. 크지면 안 됩니다. 재축. 이란 건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자연재해로 뭐되고 멸실, 대지에서 다음 강목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축조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은 종전규모 범위 안이어야 됩니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층 높이는 다음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서 동층 높이가 종전규모 이하로 짓든지 동층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만약에 초과할 때는 동층 높이 법령에 건축 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약간 커지는 것까지는 허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안 되죠. 해체하지 않고 줄짝 같은 대지 안에서 네모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줄짝 하시면 돼요. 동일한 대지여야 됩니다. 동일한 대지. 다른 토지로 가면 안 돼요. 2번지로 가면 안 됩니다. 1번지 안에서 옮겨야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신정 개재 이전을 봤습니다. 자, 대수는 한번 볼까요? 대수선은 건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서 자, 갈로 안의 형광펜 정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형광펜. 그러니까 대수선한다고 했는데 연면적이 증가해버렸죠. 그럼 대수선입니까? 정축입니까? 정축.
대수선한다고 했는데 7하고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럼 뭐가 된다? 개축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정계제축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수선하고 정계제축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대수선에도 해당하고 정계제축에도 해당하는 거지. 그럼 뭐가 된다? 정계제축이 우선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내력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30 이상을 수선 변기하는 것. 기둥을 정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을 수선 변기하는 것. 볼을 정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을 수선 변기하는 것. 지붕 틀을 정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을 수선 변기하는 것. 묶으세요. 1, 2, 3, 4. 1, 2, 3, 4번 묶으세요. 뭐예요, 이거 공통점? 그죠. 그렇지. 그죠? 뭔 말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듣겠지만은, 하여튼, 뭐. 그 다음에 5번. 방화벽이나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정설 해체 수선 변기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정설 해체 수선 변기하는 것. 다가구 주택의 가구,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정설 해체 수선 변기하는 것. 5, 6, 7 묶으세요. 5, 6, 7을 묶어야 돼요. 그 다음 8번. 외벽 마감재료를 정설 해체하거나 30 이상을 수선 변기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거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 제일 헷갈려 하는 부분도 이거 시험 문제 내면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패턴을 봐야 돼요, 패턴. 이런 오죠. 내력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을 하면 대수선이래요. 기둥이나 보나 지붕 틀이 똑같죠, 패턴이. 뭐 하거나 정설 해체하거나 몇 개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변기하면 대수선이래요. 이게 하나의 논점이고 묶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화벽이나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입니다. 바닥이나 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정설 해체 수선 변기하면 대수선이죠. 다가구 다세대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을 패턴이 똑같아요.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기하면 대수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외벽 마감 재료가 있거든요. 뭐하거나 정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기하면 대수선이죠. 근데 이 패턴은 뭐하고 똑같냐면 위에 거하고 똑같죠. 근데 별도로 분리해 놨습니다. 분리해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자, 여기 지금 책에 쓰여져 있는 문장입니다. 이걸 왜 분리를 했냐면, 자, 볼게요. 정리합니다. 1번이 뭐예요? 1번이. 그렇죠. 1번이 뭐냐면 이게 주요 구조부라니까요.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이거 주요 구조부가 아니거든. 외벽 마감 재료는. 그래서 따로 뺀 거예요. 이거. 그 주요 구조부는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기할 때 얼마가 돼야 돼요? 30이나 3개 이상의 수선 변경이 돼야지 대수선이 돼요. 그죠? 근데 밑에 2번은 뭐야? 주요 구조부가 아니죠. 그죠? 근데 정설 해체는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수선 변경할 때 30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죠? 정설 해체는요. 정설 해체는 객체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조금만 해도 대수선이 돼요. 근데 수선 변경은 얼마까지 가야 돼? 30이나 3개는 돼야 돼요, 이게. 근데 밑에는요, 조금만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보면서 합시다. 여기 있을까? 내력벽을 10제곱미터를 정설했다니까요. 대수는 이다. 대수는 이다. 맞죠? 에이, 정설 해체는 조금만 해도 되잖아. 숫자가 없잖아.
10제곱미터 정수해도 1제곱미터만 정수해도 대손이라니까요. 이해됩니까 지금? 오케이? 네, 오케이. 근데 내력벽을 10제곱미터를 갖다 수선했다니까 대손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거 아니죠. 그죠? 근데 다가구 다세대, 가구 및 세대가 경계벽을 합니다. 이번에 똑같은 벽인데 이건 경계벽이 오버는 경계벽을 10제곱미터를 정설했다니까요. 대손이다 아니다? 이죠? 정설의 전은요 조금만 해도 대손이 된다니까요. 근데 경계벽을 10제곱미터를 뭐 했다? 수선했어요. 대손이다 아니다? 이죠? 좀 경계벽은 조금 해도 된다니까요. 여기서 이게 헷갈려 빈다고. 질문이 들어오는데 어떤 질문이 들으면 야 주요 구조부를 10제곱미터 수선하니까 대수선이 아니래. 대수선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개를 들라. 대수선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수선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맨 앞에 앉았네요. 집중 타격 오늘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만점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수선이 아니란 말이? 그렇지. 건축법 적용받는 행위가 아니단 말이야. 대수선이 아니라는 것은 적용을 안 받는다니까요. 그거로 통제를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력벽을 다시 할게요. 10제곱미터를 수선한 것은 대수선이 아니다. 라는 말은 건축법 적용받는 행위가 아니다. 라는 말은 통제를 안 받는다 이 말이야 이게. 그죠? 근데 경계벽을 10제곱미터를 수선했거든요. 대손이다 이다. 라는 말은 적용받는 행위가 맞다는 것은 통제를 받는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어떤 의문이 되냐면요.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 야! 주요 구조부인데 주요 구조부를 10제곱미터 수선할 때는 괜찮은데 너희는 뭔데 조금만 수선해도 통제를 하냐 이 말이지. 이게 의문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합니다. 아니 주요 구조부는 주요 구조부가 아닌데 별거 아닌데 왜 조금만 수선해도 건축에서 통제를 하냐 이 말이지. 그죠? 그럼 이게 주요 구조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덜 주요 구조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분법적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주요 구조부고 이거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니까 덜 중요한 거다가 아니고 야가 주요 구조부면 야는 조금만 수선병에도 건축부 통제를 하잖아. 그러니까 야보다는 더 울트라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수선 변경할 때도 규제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해석을 하면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요 위에 있는 거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은 물어보고 주요 구조부, 그죠? 방화벽이나 방화구 위한 바닥벽, 주계단, 편한계단, 특별 편한계단, 다가구 다세대, 가구 및 세대 간의 경계벽은 뭐더라? 울트라 중요 부분이다. 울트라 중요하니까 조금만 수선해도 뭐다? 건축법 규제를 하겠다. 대손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이게. 그래서 묶어놨죠? 그거 쓰세요. 뭐라고? 위에는 주요 구조. 쓰라니, 이거 시험장 갈 때 뭐 이거 다 가지고 못 갑니다. 이 두 개만 딱 가져가는 거야, 시험장 갈 때는. 주요 구조하고 울트라고 두 개만 딱 기억 간다니까. 필기하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거 시험장 가면 헷갈립니다. 이 정리를 하고 안 가면 시험장 가면 눈 뜨고 당합니다. 눈 뜨고. 자, 한번 보세요. 자, 기출문제 갑니다. 기출문제. 내력벽을 10제곱미터를 해체했어요.
보